무사히 보내셨나요? 길고 복잡했던 하루의 끝에서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쉴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눈을 피곤하게 했던 밝은 화면의 불빛들, 귓가를 맴돌던 도시의 소음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돌던 수많은 생각의 꼬리들을 이제는 잠시 끊어내셔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이 온전한 휴식의 시간 속에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먼 과거로, 그리고 아주 고요한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도착할 곳은 무려 2500년 전 신화와 이성이 숨쉬는 고대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비린내 나는 트로이 전쟁의 잔혹한 이야기나 무거운 방패를 들고 진군하는 스파르타 전사들의 거친 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창조해낸 가장 평화롭고 비밀스러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굳은 어깨에 힘을 빼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오래된 밤의 공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지중해에 붉고 거대한 태양이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 너머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붉은 석양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가운 돌덩이에서 따뜻한 황금빛 생명체로 변해갑니다. 아테나 여신의 거대한 동상 위로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하루의 끝이 다가왔음을 도시에 알립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광장, 아고라에도 마침내 고요가 찾아옵니다. 철학자들의 격렬한 토론 소리도, 싱싱한 올리브를 팔던 상인들의 외침도, 정치인들의 열띤 연설도 이제는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붉은 흙먼지가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광장을 서성이던 사람들은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각자의 쉴 곳을 향해 흩어집니다. 하늘의 색깔은 따뜻한 주황빛에서 짙은 보랏빛으로, 그리고 이내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신비로운 남색으로 조용히 물들어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해가 져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태양보다 더 눈부신 인공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밤을 몰아내고 낮을 억지로 연장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읽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어둠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밤은 그저 소음이 조금 줄어든 낮의 연속일 뿐,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시작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도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밤은 쫓아내야 할 두려운 어둠이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이 지친 인간을 위해 기꺼이 덮어주는 한없이 부드럽고 푹신한 벨벳 담요와도 같았습니다.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면 인간은 그 거대한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며 눈을 감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하루의 모든 무거운 노동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그리고 크고 작은 마음의 근심들로부터 강제로 해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도 쉽게 얻지 못하는 진정한 위로와 허락된 안식이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밤의 여신 닉스가 어둠의 망토를 펼치면 인간은 그 품에 안겨
안도감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아테네의 작은 집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들이 별빛에 화답하듯 피어오릅니다. 흙을 뭉쳐 투박하게 빚어낸 토기 램프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작은 심지에 불을 붙여 만든 여리고 다정한 불꽃입니다. 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불빛은 좁은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며 하루 동안 거친 태양 아래서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 부드럽고 평온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방 안에는 갓 짜낸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 타들어가며 내는 묵직하면서도 고소한 향기와 낮 동안 햇빛에 잘 말려둔 허브의 향긋한 내음이 기분 좋게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중해의 짭조름한 냄새를 품은 서늘한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바람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들을 스치며 스르륵 사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규칙적이고 고요한 자연의 소리 외에는 세상의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로 곁에 모여 앉아 아주 작고 나직한 목소리로 하루의 일과를 나눕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럽고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며 호흡은 더욱 깊고 느려집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요람이 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듯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평온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수면이 단순히 피곤한 육체를 누이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채우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게 고요하고 포근한 밤의 장막이 도시 전체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자, 어떤 약초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는 자, 그리고 쉴 새 없이 변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은 집안의 작은 램프, 불빛만으로는 위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눈을 감고 쉬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램프에 다정한 불빛조차 닿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그늘을 안고 그들은 한밤중에 짐을 꾸려 특별한 장소를 향해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짙은 밤, 영혼의 안식이 그 무엇보다 간절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과연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제 수면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이 내리는 기적적인 치유가 되는 신비로운 장소를 찾아 은밀하고도 희망찬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향한 곳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오히려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를 등지고 고요한 자연이 숨쉬는 곳을 향해 길고 느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깊은 숲속, 아름다운 에피다우로스에 자리 잡은 아스클레페이온이었습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는 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성한 치유의 성소였습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까요?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 눈이 시리도록 하얀 형광등, 불빛, 기계들이 뿜어내는 삭막한 소리들, 그리고 대기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병원은 질병이라는 명확한 적과 싸우기 위해 세워진 효율적이고 차가운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합병원이라 불리는 아스클레페이온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는 완벽한 생태 휴양지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에피다우로스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의 메마른 공기를 뒤로하고 숲의 입구에 들어서면 수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짙고 상쾌한 솔잎 향기가 순식간에 여행자의 폐부를 가득 채웁니다. 발밑으로는 부드러운 흙과 떨어진 솔방울들이 용단처럼 깔려 있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시냇물 소리는 복잡했던 머릿속의 상념들을 맑게 씻어 내려가는 듯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쉴 곳을 잃고 영혼이 병들면 필연적으로 육체에도 병이 깃든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치유는 의사의 차가운 칼날이나 쓴 약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스클레페이오는 바로 그 깊은 철학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현된 곳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숲속의 치유센터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곧바로 병을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차가운 샘물에 몸을 담그고 세상의 먼지와 낡은 욕심을 씻어내는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숲길을 산책하며 바람 소리를 듣고 신전 옆에 마련된 거대한 원형극장에서 비극과 희극을 관람하며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슬픔과 기쁨의 감정들을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했고 도서관에 앉아 현자들의 지혜가 담긴 두루마리를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의 상태를 세상의 어떤 근심도 닿지 않는 가장 완벽한 평온, 즉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자연의 리듬과 내면의 호흡이 하나로 일치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치료의 문이 열린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숲속에서 환자들은 질병과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대자연의 품에 안긴 편안한 어린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여행자의 영혼에서 새 속에 찌든 먼지가 모두 씻겨나갔을 때 숲속의 신관들은 환자들을 성소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외부의 강렬한 빛도 거친 소음도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의 공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갓 짜낸 향기로운 올리브 오일로 몸을 부드럽게 닦고 눈처럼 새하얀 리넨 투닉으로 갈아입은 채 고대 세계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의식을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수술 도구를 꺼내는 대신 그들은 그저 푹신하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기록한 가장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치료법, 바로 잠을 자는 것으로 병을 고치는 경이로운 의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어둠이 에피다우로스의 성소 위로 완전히 내려앉으면 하얀 튜닉을 입은 환자들은 신전 안뜰에 자리한 신비로운 건축물, 아바톤이라 불리는 길고 성스러운 회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바톤은 오직 정화의식을 마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금지된 구역이자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회랑 내부는 화려하고 답답한 돌벽으로
꽉 막혀 있는 대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과 부드러운 산바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쪽이 너그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회랑 바닥에 푹신하게 깔린 짐승의 가죽이나 부드러운 양털 침구 위로 천천히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한기는 푹신한 양털이 따스하게 감싸주었고, 밤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숲의 짙은 나무 향기는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지금부터 치르게 될 의식의 이름은 바로 엔코이메시스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신전 안에서 잠을 자다 혹은 꿈을 꾸며 품다라는 뜻을 지닌 이 의식은 현대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낯선 개념일지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잠이란 그저 바쁜 일과를 잠시 멈추고 방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의식을 잃는 다소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수면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성스러운 영적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날카롭게 깨어 움직이고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시끄럽게 떠돌아다닐 때 신의 세밀한 목소리는 결코 인간에게 닿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직 육체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복잡했던 마음의 호수 표면이 거울처럼 잔잔해지는 절대적인 고요의 상태. 바로 그 깊은 수면의 순간에만 자비로운 신이 인간의 곁으로 조용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랑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허브와 귀한 유향이 타오르며 몽환적이고 따뜻한 연기를 피워올렸습니다. 어디선가 신관들이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박자로 연주하는 수금의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짙은 향기,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바람의 숨소리, 그리고 회랑에 누운 사람들의 고요하고 일정한 호흡 소리에 둘러싸인 채 환자들은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고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근육들이 하나둘 이완되고 가빠르던 호흡은 어느새 대자연의 느릿한 박자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수면의 가장 깊고 아늑한 바닥에 닿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신비로운 꿈의 문을 열게 됩니다. 꿈의 장막 너머로 자비로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혹은 그의 딸들인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와 치유의 여신 파나케이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신은 꿈속에서 환자의 아픈 상처를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져 주거나 달콤한 향이 나는 약초 연고를 상처 부위에 정성껏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환자의 귓가에 다가가 아주 나직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처방전을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지중해의 햇살과 함께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난 환자들은 밤새 자신을 찾아왔던 신의 음성과 꿈의 내용을 곁에 있는 신관들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신관들은 그 꿈을 신중하게 해석하여 환자에게 알맞은 담백한 식이요법이나 따뜻한 허브 목욕 혹은 마음을 다스리는 특정한 운동을 처방하며 치유의 과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통증을 견뎌야 하는 잔혹한 전쟁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거대한 우주의 섭리에 온전히 내맡기는 평화로운 수능이었습니다. 훗날의 학자들은 이것이 고도로 설계된 심리적 안정과
자기 암시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내면의 기적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진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 환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잠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휴식이 신의 손길과 맞닿아 있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 자체를 여유롭게 바꾸어 놓는 강력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면의 완전한 고요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달빛 아래 아바톤의 푹신한 침상 위에서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클레페이온의 고요한 숲을 찾아온 이들이 오직 육체의 끔찍한 병을 얻은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지만 잦은 전쟁과 끝없는 정치적 혼란,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마음의 평안을 산산조각 잃어버린 이들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깊은 산속 신전의 꿈을 빌리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마음의 고요를 찾아내고자 했던 아테네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영혼의 굳건한 안식을 얻기 위해 이 수면과 정적의 철학을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오기 위한 위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숲을 잠시 떠나 마음의 평화를 평생의 숙제로 삼았던 그들의 고요하고도 단단한 철학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달콤한 잠의 마법에서 깨어나 이제 우리는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철학적인 사유 속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고대 그리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마도 광장에 모여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민주주의를 논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논쟁, 극장의 무대 위에서 운명을 향해 울부짖는 비극의 주인공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같이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졌던 치열하고 잔혹한 영토 싸움일 것입니다. 역사는 이처럼 늘 시끄럽고 극적인 장면들만을 크게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피로한 세상 속에서 당시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남을 이기는 권력이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가장 높고 위대한 경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침묵과 절대적인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는 외부의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면의 호수는 아주 작은 물결조차 잃지 않는 완벽하게 잔잔하고 투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크고 작은 폭풍우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내일 당장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세상의 상황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 애를 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더 큰 좌절감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삶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평화로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들이닥치는 거대한 질병,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참혹한 전쟁,
심지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나 자신의 늙어감조차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대자연의 거대한 흐름이자 우주의 필연적인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세게 불어오는 비바람의 방향을 단 하루도, 단 한 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요동칠 것인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고요히 그 비바람을 맞이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삶을 체념하거나 무기력하게 포기하라는 우울한 패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일들에 소모하던 거대한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인 내 마음의 안뜰을 단단하게 가꾸는 가장 지혜롭고 주도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불안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하고 아늑한 방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 아타락시아는 바로 그 마음속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내고 그곳에 가만히 머무는 연습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이들의 깨달음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가요? 가장 시끄러운 광장의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스인들이 사실은 침묵과 수용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경쟁하는 것보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주의 리듬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대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무게임을 조용히 인정하고 내려놓는 연습.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근심이 있다면 이 고대 철학자들의 담담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은 어쩌면 당신이 애써 바꿀 필요가 없는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우주의 작은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타락시아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평화는 삭막하고 복잡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온을 일상 속에서 직접 숨쉬며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번화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외곽,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어느 조용한 곳에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철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은신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피곤한 경쟁을 모두 문 밖에 내려놓고 오직 영혼의 잔잔함만을 추구했던 그 비밀스러운 공간. 이제 우리는 그 다정하고 소박한 철학자의 정원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진정한 행복의 냄새를 맡아볼 시간입니다. 아테네의 번화하고 시끄러운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교회. 그곳에는 흙냄새가 짙게 배인 작은 나무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치적 음모나 치열한 토론, 혹은 부유함을 과시하는 화려한 대리석 조각상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작고 소박한 텃밭과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 그리고 그늘을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정원이라고 불리던 고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했던 철학학교였습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가리켜 감각적인 쾌락과 방탕한 삶을 쫓았던 쾌락주의자들로 단단히 오해하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단어의 자극적인 울림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짐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궁극적인 쾌락이란 매일 밤 화려한 연회를 열고 독한 술을 마시며 육체적인 자극을 끝없이 탐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정의한 진정한 의미의 쾌락은 바로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상태, 즉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타락시아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정원에서의 삶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단출했습니다. 그다음 그들의 식탁에는 값비싼 포도주나 진귀한 고기 요리 대신 화덕에서 갓 구워낸 둥글고 거친 빵 한 덩어리와 텃밭에서 직접 길러낸 싱싱한 채소, 그리고 우물에서 갓 길어올린 시원하고 맑은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테네의 그 어떤 부유한 귀족들보다도 깊고 충만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아주 적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없다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정원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평등과 우정의 가치가 그곳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신분제와 성별의 장벽이 견고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의 정원에는 신분이 높은 귀족과 가난한 평민, 여성,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자유롭게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짓누르는 사회적 계급의 무거운 갑옷을 모두 정원 문 밖에 벗어던지고 오직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진실한 친구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을지 몰라도 이 정원 안에서만큼은 각자가 우주만큼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한 인간이 평생을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거대한 권력이나 넘치는 재물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편견 없이 들어주고 곁을 지켜주는 다정한 친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원의 일과는 자연의 느릿한 시계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 전 잎사귀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시간부터 그들의 조용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각자의 능력과 체력에 맞게 텃밭에 잡초를 뽑거나 작은 나무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테네 시내의 광장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었지만 이 정원 안에서의 대화는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부드러운 화음과도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에는 텃밭의 흙을 맨손으로 만지며 식물이 자라나는 경이로운 속도의 호흡을 맞추었고 해가 저물고 서늘한 어둠이 깔리면 화로 곁에 모여 앉아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조용히 덜어내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의 단순하고도 명쾌한 가르침은 밤의 어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솜털처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앉아 있는 다정한 친구의 온기, 그리고 화로에서 타닥거리는 따뜻한 불꽃의 흔들림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 안의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야망을 못 차 밖으로 나가는 대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작고 단단한 행복을 가꾸는 데 만족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잔잔한 항구에 똠을 내리고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헛된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이 평온한 일상은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깊은 수면만큼이나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단순히 철학을 배우는 학교를 넘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영혼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스한 정원의 밤이 더욱 아늑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조용한 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친 감각을 섬세하게 어루만져주던 아주 특별한 향기들이 공기 중에 가득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어둠은 결코 무섭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다정한 냄새들이 어떻게 고대 그리스인들의 밤을 더욱 깊은 안식으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부드러운 향기의 근원지를 향해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가 보려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대화 소리마저 잦아들 무렵, 그 고요한 밤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향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어느 소박한 방 안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후각은 더욱 예민하게 깨어나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밤의 냄새들을 하나둘씩 온전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코끝에 닿는 것은 묵직하고도 고소한, 그리고 대지의 생명력을 가득 머금은 올리브 오일의 향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신이 내린 가장 완벽한 선물이자 일상과 밤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토기 램프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며 천천히 타들어갑니다. 이때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올리브 특유의 흙냄새와 은은한 풀꽃 향기는 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푹신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거친 노동이나 격렬한 훈련으로 지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하게 데운 올리브 오일을 거칠어진 피부와 뭉친 근육 위에 듬뿍 발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오일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근육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짙은 오일의 향기는 호흡을 따라 몸속 깊은 곳까지 평온함을 전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묵직한 향기 위로 이번에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가볍고 향긋한 풀내음이 겹쳐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집들은 대부분 숨을 쉬는 다공성 석회암이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낮 동안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열을 머금고 있던 이 벽들은 밤이 되면 훈훈한 온기를 방 안으로 천천히 내뿜었는데, 이때 천장과 벽에 거꾸로 매달려 바짝 말라가던 허브들의 향기가 그 온기를 타고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야생에서 채취한 타임과 오레가노의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향, 그리고 대지의 사과라 불리며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카모마일의 달콤한 꽃향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화로에 물을 끓여 이 잘 말린 허브들을
한 움큼 짚어넣고 따뜻하게 우려내어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허브차의 온기와 코끝을 맴도는 달콤한 향기는 복잡했던 머릿속의 안개를 걷어내고 무거워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향기를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현대의 고급 스파나 화장품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세련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특정 식물과 꽃이 뿜어내는 향기가 인간의 뇌와 감정에 어떤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냄새가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늦춰주는지, 어떤 향기가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 몽환적인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일상의 밤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향기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정한 손길이 되어 지친 이들의 이마를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어떠한 물리적인 자극도 없지만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지극히 당연하고 무의식적인 행위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는 마법. 고대 그리스의 밤 공기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꿈결로 인도하는 가장 천연적이고 완벽한 수면제였던 셈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올리브 램프의 작은 불꽃이 마침내 기름을 다 태우고 사그라지며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깁니다. 짙은 허브 향기에 취해 육체의 모든 감각이 나른하게 이완되고 호흡은 티 없이 고요해집니다. 이윽고 무거운 눈을 완전히 감았을 때 시각과 후각의 스위치가 꺼진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 감각, 청각만이 아주 맑고 예민하게 남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인 것은 밤벌레의 울음소리나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지구라는 작은 방 안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의 영혼은 중력을 벗어나 까마득히 높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가장 맑고 정적인 영혼을 가진 자에게만 들린다는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조용히 밤하늘의 우주가 연주하는 그 장엄한 침묵의 교향곡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갈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허브 향기가 가득한 방 안에 누워 이제 우리는 까마득히 높은 곳을 향해 상상력의 날개를 펼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라보았던 밤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갑고 텅 빈 무한의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공해가 전혀 없었던 그 시절, 지중해의 밤하늘은 수만 개의 별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지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규칙과 조화로 이루어진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나 천문학자들을 떠올릴 때 복잡한 공식을 칠판에 적어 내려가는 건조하고 딱딱한 학자들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직각삼각형의 정리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에게 수학은 단순히 길이를 재거나 물건의 값을 계산하는 이성적인 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숫자와 기하학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한 가장 낭만적이고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피타고라스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과 행성들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도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주 놀랍고도 시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천체들이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동할 때 마치 수금의 현을 튕길 때처럼 특정한 진동과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성들의 크기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소리의 높낮이 역시 모두 달랐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거대한 천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우주 공간에서 완벽한 수학적 비율로 어우러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천문학 이론으로 불리는 천체의 음악입니다. 밤하늘은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가장 완벽하고 조화로운 화음을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웅장한 우주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피타고라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아주 부드럽고 철학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이 완벽한 화음이 우리를 쉼없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소리를 정적과 구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어부가 어느 순간부터 파도 소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을 완전히 닫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찾았던 그 완벽한 마음의 평화, 아타락시아의 상태에 도달한 자의 맑은 영혼은 비로소 이 우주가 연주하는 무음의 교향곡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 이 장엄한 별들의 노래가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좁은 방 안을 벗어나 별들이 빛나는 광활한 우주의 바다 한가운데로 조용히 떠오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짓누르던 중력의 무거운 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당신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채로 행성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그 거대한 궤도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주는 결코 차갑거나 외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달의 부드러운 저음, 금성의 맑고 투명한 고음, 그리고 목성의 장엄한 화음이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완벽한 박자에 맞춰 당신을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당신은 이 무한하고 거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고 먼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저 멀리 빛나는 별들의 궤도, 그리고 우주의 질서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로움이며 당신 역시 그 아름다운 화음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행성들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자장가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영혼은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끝없이 편안하고 아득한 휴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우주의 리듬 사이에서 별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인류의 지성이 머무는 가장 고요한 공간 속에 남몰래 간직되었습니다. 우주의 아득하고 장엄한 선율 속에서 유유히 유영하던 우리의 영혼은 이제 다시 지중해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해안가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던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어떻게 보관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대 세계의 모든 지혜가 잠들어 있는 거대하고도 고요한 지식의 성소,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을 닮은 어느 오래된 서고 안으로 가만히 걸음을 옮깁니다. 두꺼운 나무 문을 열고 서고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 세상의 바람 소리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무겁고 깊은 정적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가장 먼저 코끝에 닿는 것은 수백, 수천 장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뿜어내는 건조하면서도 기분 좋은 종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흙과 잉크가 섞인 듯한 특유의 묵직한 향기입니다. 어두컴컴한 서고 안을 희미하게 밝히는 것은 띄엄띄엄 놓인 작은 밀랍 양초들과 올리브 램프에 흔들리는 불꽃뿐입니다. 그 어스름한 불빛 아래로 천장까지 닿을 듯 높게 솟은 거대한 나무 선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수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이 원통형의 파피루스에 담겨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 하나가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그것은 누군가 서고 깊은 곳에 홀로 앉아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치는 소리입니다. 바스락, 스르륵, 마른 갈대 잎을 엮어 만든 파피루스 종이가 부드럽게 말리며 서로 마찰하는 소리는 마치 늦가을 숲속에서 마른 나뭇잎 위를 가볍게 걷는 발소리처럼 편안하고 포근합니다. 그 위로 끝이 뾰족한 갈대펜에 검은 잉크를 묻혀 파피루스 표면 위를 긁어내듯 글씨를 쓰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덧입혀집니다. 사각, 사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 백색 소음은 복잡했던 머릿속을 텅 비워내며 우리의 의식을 더욱 깊은 몽환의 세계로 부드럽게 이끌어갑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현대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묵독, 즉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글을 읽는 행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곧 소리를 내어 누군가에게 말하듯 낭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재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파피루스를 펼쳐들고 중얼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벌통 주위를 맴도는 꿀벌들의 날갯짓 소리처럼 수많은 지식의 파편들이 허공을 떠돌며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완전한 밤이 찾아오면 글을 읽는 목소리도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희미한 촛불에 의지해 홀로 두루마리를 펼치는 이 깊은 밤, 낭독의 목소리가 사라진 서고에 남은 것은 종이를 넘기는 미세한 마찰음뿐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 고요한 바스락거림은 단순한 종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내어 읽지 않아도 파피루스에 새겨진 피타고라스의 숫자들, 에피쿠로스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이름 모를 철학자들의 치열한 고민들이 마치 먼 과거의 조상들이 곁에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귓속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나에게로 도착한 그 무음의 위로 앞에서 사람들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천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뿜어내는 고요함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거대한 역사가 이미 이 견고한 선반 위에 안전하게 기록되어 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풀지 못한 삶의 복잡한 숙제들이나
내일 당장 마주해야 할 불확실한 걱정거리들을 지금 억지로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조차 평생을 바쳐도 다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들이 이 서고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듯 당신의 고민들도 오늘 밤만큼은 이 오래된 파피루스들 옆에 가만히 덮어두어도 괜찮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당신의 귓가를 맴돌며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감아도 좋다고 조용히 토닥여줍니다. 하지만 선인들의 다정한 속삭임을 듣기 위해 반드시 그를 알아야 하거나 이토록 거대하고 신비로운 서고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마리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닿지 않는 평범한 집들의 작은 화로 곁에서도 활자의 도움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장 따뜻하고 몽환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아닌 사람의 체온이 담긴 목소리로 전해지는 밤을 위한 신화들. 타들어가는 장작의 불씨 곁에서 누군가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아득한 이야기의 세계로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진 당신의 남은 의식을 조용히 옮겨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차갑고 이성적인 공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평범한 그리스인들의 가장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작은 화로에 피워둔 불꽃도 점차 기세를 잃고 사그라집니다. 타닥거리며 붉게 타오르던 굵은 장작들은 어느새 거친 불길을 거두고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만을 남긴 채 은은하게 빛나는 잿빛 숯불로 변해갑니다. 그 희미하고 포근한 불빛 곁에 굵은 주름이 깊게 팬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크고 투박한 손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낮고 쉰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입에서 입으로, 체온에서 체온으로만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밤의 의식, 바로 머리맡에서 조용히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이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그리스 신화는 주로 어떠한 모습인가요? 제우스가 분노하여 지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번개, 뱀의 머리를 한 메두사의 섬뜩하고 차가운 눈빛,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갇혀있는 어둡고 습한 미궁, 그리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트로이의 처참한 전쟁터까지 온갖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웅장한 비극들이 그리스 신화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삶의 밝고 격렬한 낮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칠흑 같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의 칭얼거림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하루 종일 거친 밭을 일구느라 온몸이 부서질 듯 피로한 어른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은 완전히 다른 질감의 부드럽고 달콤한 신화들을 수없이 엮어냈습니다. 화로 곁에 할아버지가 나직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피 튀기는 영웅들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하늘을 조용히 지배하는 달의 여신 셀레네에 관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장가입니다. 할아버지의 깊고 평온한 목소리를 타고 셀레네 여신의 은빛 마차가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낮을 지배하는 태양신 아폴론의 황금 마차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빛을 뿜어내며 세상을 거칠게 질주했다면, 셀레네의 마차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눈처럼 새하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그녀의 은빛 마차는
그 어떤 발소리도 그 어떤 마찰음도 내지 않고 캄캄한 우주의 궤도를 마치 고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아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셀레네 여신의 얼굴은 밤에 피어나는 순백의 백합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며 그녀가 걸친 얇고 투명한 베일이 밤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펠로폰네소스의 험준한 산맥과 일렁이는 지중해의 파도 위로 은가루 같은 달빛이 무수히 쏟아져 내립니다. 여신은 고요히 세상을 내려다보며 낮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인간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다친 짐승들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겁에 질린 아이들의 이마 위에 가만히 입을 맞추어 줍니다. 여신의 은빛 베일이 세상을 한번 부드럽게 덮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날카롭고 뾰족한 모서리들은 둥글고 안락하게 변해갑니다. 신화 속에서 셀레네 여신은 잘생긴 양치기, 청년 엔디미온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영원히 늙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원한 잠을 선물했습니다. 불로불사의 영원한 잠.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쩌면 꼼짝할 수 없는 기묘하고 슬픈 저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버거운 노동이었던 고대인들에게 어떤 고통도 늙어감의 끔찍한 공포도 없이 영원토록 평화롭고 달콤한 수면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축복이자 궁극적인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엔디미온처럼 자신들도 매일 밤 여신의 자비로운 달빛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헛된 근심을 잊고 완벽한 휴식에 빠져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잔혹하고 무서운 신들만이 득실거릴 것 같은 고대 그리스의 밤에도 이렇듯 인간의 무거운 피로를 어루만지고 상처를 보듬는 다정한 신화들이 숨죽여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자연과 어둠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매일 밤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어머니의 포근한 이불로 바꾸어 놓는 훌륭하고도 강력한 위안이었습니다. 방안을 채우던 할아버지의 느릿한 목소리는 반복되는 파도 소리의 자장가처럼 일정한 리듬을 타고 흐르다 어느덧 점점 더 느려지고 작아져 이내 숨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은 이미 셀레네의 은빛 마차에 올라타 평화로운 꿈결을 헤매고 있고 아이를 토닥이던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도 호흡의 안정과 함께 서서히 멈춥니다. 방안을 따뜻하게 데우던 화로의 마지막 불씨마저 아주 미세하고 투명한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얀 잿더미 속으로 완전히 사그라집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이 완벽한 끝을 맺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면 어느새 달의 여신 셀레네가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 정점에 도달하여 잠든 온 세상을 은은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세계가 그리고 묵묵히 이 밤을 지나온 당신의 무거워진 의식도 이제 이 밤의 가장 깊고 평화로운 심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시간입니다. 이제 아테네의 작은 집안을 희미하게 밝히던 마지막 불씨마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화로의 온기는 여전히 바닥에 잔잔하게 머물러 있지만 빛과 소리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의 하얀 대리석 기둥들도 낮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북적이던 넓은 아고라 광장도 그리고 철학자들의 따뜻한 대화가 맴돌던 에피쿠로스의 무화과 나무 정원도 모두
지푸른 밤의 장막 아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가 거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세상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에게해의 부드럽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일 것입니다. 짙은 남색으로 물든 밤바다의 물결이 해안가의 둥근 모래와 단단한 바위에 아주 천천히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철썩, 쏴.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올 때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시름들이 하얗게 부서지며 씻겨 내려가고, 파도가 다시 바다로 깊이 물러날 때마다 우리 내면에 남아있던 미세한 긴장감과 불안감마저 그 물결을 따라 아득한 먼바다로 휩쓸려 사라집니다. 바다의 느릿한 호흡은 곧 당신의 호흡이 되어 가슴의 오르내림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박자로 맞추어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흔히 잠에 드는 이 순간을 하루의 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지치고 달아버린 육체를 이끌고 힘겹게 도달한 하루의 마지막 종착지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 내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 내가 저지른 작은 실수들을 기어코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에 아까운 시간을 쏟곤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간과는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하루는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소란스러운 아침이 아니라 바로 해가 저물고 고요한 밤이 시작되는 이 어스름한 저녁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면은 하루를 모두 소모한 뒤에 찾아오는 지친 결말이나 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눈을 뜨고 맞이할 새로운 내일을 위해 생명력을 잉태하는 가장 성스럽고 웅장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다정하게 이어붙이고 고갈된 영혼의 우물에 다시 맑은 물을 채워 넣는 이 경이로운 치유의 시간. 이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 당신이 애써 노력하거나 힘주어 무언가를 증명해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굳게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을 완전히 빼고 중력에 온몸을 내어 맡긴 채 깊은 심연으로 나른하게 가라앉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 그 철저한 내어줌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장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250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밤 당신의 방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의 질량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누렸던 그 평화로운 밤의 공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오직 내면의 완전한 고요함을 누리는 상태. 아타락시아, 그 아름다운 마음의 평화는 결코 먼 옛날 아스클레피오스의 숲속 성소나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도서관에만 숨겨져 있는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내면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언제나 굳건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외부의 거친 비바람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당신만의 고요한 안뜰은 당신이 조용히 눈을 감고 밖을 향해 있던 시선을 온전히 자기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바로 그 순간, 언제라도 낡은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창밖의 까만 하늘 위로는 피타고라스가 경이로운 눈으로 올려다보았던 그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여전히 변함없는 자리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천천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부드러운 우주의 교향곡이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당신의 지친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당신은 무한한 우주의 아주 소중한 일부이며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두려움도 안전한 당신의 세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의 꼬리들을 가위로 자르듯 툭 끊어내고 오직 애게해의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밤하늘의 고요한 숨결에만 당신의 감각을 부드럽게 맡겨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봅니다. 당신의 호흡이 점차 느려지고 몸의 윤곽이 어둠 속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별들이 오늘 밤 당신의 평화로운 휴식을 다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만의 완전한 아타락시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의 심연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눈부시게 치유될 새롭고 경이로운 하루가 바로 지금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